어제 개인사로 영상을 올리지 못했고요. 잭슨홀 미팅 전에 어제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계속해서 시장을 읽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 9시부터 이제 대망의 미국의 잭슨홀 미팅이 이어지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새벽에 FOMC 회의록 발표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또 힌트를 얻어봐야 되겠죠. 자, 지난 새벽 FOMC 회의록 발표에서 의원 대다수가 데이터 예상대로라면 9월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중요한 것은 9월의 금리 인하가 될 것이 이제 0.25 베이비 스텝이냐 0.5 빅스텝이냐 그 내용으로 이제 넘어갈 것 같아요. 의원들 대다수가 데이터가 예상대로 이어진다면 다음 회의부터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가 예상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지표 CPI가 갑자기 튀거나 이러지 않는다면 9월 인하가 기정사실화 될 것 같다. 다수의 참가자들은 제약 정책을 너무 늦게 혹은 너무 작게 완화한다면 경제활동이나 고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자, 너무 늦게, 9월이 아니라 10월, 11월 말하는 거고, 너무 작게 완화, 요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건데, 이번에 0.25가 아니라 0.5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 그 폭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0.1을 할 건데, 앞으로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총 2% 정도 인하를 기대를 하는데, 1.5% 정도만 인하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폭이 작아지는 것이고, 자, 이제는 시기를 떠나가지고 폭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시기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자, 9월에 금리 인하가 되면 갑자기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생각해보면은 5.5%에서 5.25%, 5.25%에서 5%, 0.25%, 0.5% 내린다 그래가지고 세상이 바뀌지 않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빌린 사람이 금리가 한순간에 엄청나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자, 점진적으로 0.5, 1, 1.5, 2%이 정도까지 내려가야 아직 금리 인하 효과가 그때 가서 나오겠죠, 그죠? 금리 인하의 본격적인 효과는 3개월, 6개월, 1년 뒤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된다. 7월 회의에서도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면 지지할 수도 있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월은 끝났죠. 지난번에 7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다는 실망감도 좀 있었는데, 자, 7월에도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다는 말은 9월은 거의 빼박이겠죠. 반대로 7월에도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다라는 말은 고용 둔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시각이 또 존재를 한다. 긴장감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위원들은 미국 경제활동 성장세가 견고하다. 물가 상승률 측면에서도 일부 추가 진전이 있었다. CPI 좀 잡히고 있다. 고용시장의 여건은 둔화하고 있다. 자, 고용은 좀 둔화하고 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앞으로는 당분간은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 내일 나오는 잭슨홀 미팅 발표도 중요하고 다음 주 있을 엔비디아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다음 달 초에 나오는 고용률이 가장 중요하다. 잭슨홀과 엔비디아는 단기적이지만 다음 달 초에 나오는 고용률 지표가 중기적인 방향성의 힌트를 줄 것이다. 그죠? 자, 그런데 다수 위원들은 비농업 신규 고용 증가 폭이 과장됐을지 모른다. 앞으로 나오는 각가지 고용 지표를 좀 더 세밀하게 뜯어보겠다는 거예요. 고용 지표에서 한두 번 좀 안 좋게 나온다 해가지고 거기 너무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죠. 과장됐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번 회의록은 9월 금리 인하에 확신을 준 회의록이었다. 그럼 이 회의록을 가지고 이번 주에 이어지는 잭슨홀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이냐 우리가 좀 추론 정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파월 잭슨홀에서 무슨 말을 할까? 자, 전문가들마다 얘기가 달라요. 요 의견은 이쪽 지면에서 의견이다 정도만 보고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파월 의장은 무난한 수준의 연설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정책 완화를 시사하면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시사할 거다. 그런데 시장이 기대하는 정도의 강한 완화 신호는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제시했다. 정책 완화, 그러니까 0.25 정도는 얼마든지 지금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시장이 기대하는 0.5, 0.75 또는 단기간 몇 달, 1년 이내에 기프로의 많은 이런 급격한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진 않을 것이다. 아마도 앞으로 금리 정책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면서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점진이라는 것은 느리거나 뒤처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의미다. 신중하다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할 때도 좀 늦었죠, 그죠? 금리 인하도 7월에 했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죠? 금리 인하가 늦지 않았을까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점진적으로 올해 두 차례의 0.25% 내년에는 분기당 0.25% 인하를 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 파월이 말을 하면은 보수적으로 점진적으로 내린다는 것이고 0.5도 내릴 수 있고 내년 분기당 0.5로 과감하게 낼 수도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과감한 정책이 나오는 거죠. 만약 이렇게 발표를 한다면 지금 뭔가 경제가 안 좋은 건가, 고용이 너무 안 좋은 건가 라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파월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시장에서는 좀 더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자, 이 궁금증들이 8월 23일 금요일 우리 시장 끝나고 나서죠, 그죠? 우리나라 증시 한 주 끝나고 나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도 한 주의 중심이 지나가는 화요일, 수요일 지나서 목금 이렇게 갈수록 조금 관망세 분위기로 보자. 발표 다음에 상승 하락도 결정 지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 어제 오늘 관망세를 보이고 있죠, 그죠? 금요일 밤 11시에 파월 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요거 끝나기 전까지, 자, 오늘 목요일 장 끝났고 금요일도 좀 안전하게 관망세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코스피 보면은 급격하게 계속해서 고점 경신을 하고 올라가다가 이번 주가 잭슨홀 미팅 주간이죠. 지난주까지 쭉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이번 주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옆으로 기어가는 관망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관망을 보여주다가 오히려 살짝 내려와서 20선 위협을 살짝 하고 있고요. 미증시 나스닥도 밑에서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가 지난 영상에서 제시해드린 가이드라인이죠, 그죠? 여기에서 이틀 정도 이렇게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세에 또 저항을 받고 있고, 저항을 받고 있지만 요거 넘어서면은 직전 고점 최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자, 나스닥도 고점과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S&P 500도 고점과 얼마 안 남았고, 반도체는 조정을 좀 많이 받아서 이제 중심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 단기 시세의 중심이 60선의 지금 저항을 하나 둘 셋 3일 정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잭슨홀 미팅에서 좋은 내용이 나오고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등으로 이렇게 고점대까지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 밑에서부터 보면은 꽤 많이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좀 긴 스윙 매매부터 중기 장기 매매는 지금부터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이제 늦은 거죠, 그죠? 밑에서 매집이 들어가신 분들은 저항마다 조금씩 줄여 나가서 물론 고점 돌파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자, 상승이 가파르니 그 다음에 조정은 무조건 오겠죠, 그죠? 그때 또다시 현금 좀 만들어 놓은 거 또 잡아가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고, 자, 중기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올랐다고 다 팔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단기 스윙 같은 경우야 뭐 여기 위에 가면 좀 많이 정리를 하고 현금 비중을 뭐 70, 80까지 올려버리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중기 장기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 상승하면 내려간다 한들 굳이 뭐 팔 필요는 없고, 야, 현금이 많이 없다, 다시 밑에서 좀 싸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기 종목이 주식 비중이 지금 80이다 그러면 뭐 70, 69, 67, 68 다시 내려오면 주식 비중 65, 70 그런 전략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나스닥 5선을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너무 겁먹어서 미리 뭐 다 팔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죠? 5선 이탈 전까지는 단기 상승을 좀 즐기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을 조금씩 빼는 형태 이렇게 가야 되겠다. 미국 공포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급격한 공포 다음에 급격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공포도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공포가 깊으니까 영원히 하락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반등을 해줬고, 자, 반등도 지금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조정이 나올지 여기까지 가서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꽤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늦었다, 그죠? 물론 잭슨홀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단타 정도는 물론 해볼 수 있겠지만 뭐 며칠 이상 1, 2주일 한 달, 두 달 가져가는 매매를 이렇게 반등하는 고점에 산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조정을 봐야 되고, 보통 이게 급격하게 올라왔을 때, 지난번 여기도 급격하게 올라왔죠. 4월에 조정받고 5월에 상승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V로 보이지만 요거는 V자 반등이 아니에요. 하나, 둘, 세 번이나 찍어주고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밑에서부터 쭉 올라서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포모에서 여기서 많이 따라 붙겠죠, 그죠? 계속 올라가는가 보다. 하지만 상승 다음에 조정 20선까지 주는 모습입니다, 그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전고점대에서 여기서 주식 비중 뭐 80이었다면 70, 65, 60, 50 이렇게 줄었다가 다시 20선 가면은 65, 70 이렇게 올리고, 요런 식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 전으로 보면은 여기도 조정받고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20선 딛고 올라가죠, 그죠? 자, 그 전으로 보면은 장기간 하락 다음에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갈 때, 전고점 돌파하고 계속 올라갈 때 폼으로 따라 붙을 때 오히려 밑에서 산 사람들은 주식 비중 80, 70, 60 좀 내려오면은 다시 65, 70 80 이런 식으로 다시 늘려야 될 때 온다. 여기서는 60선까지 조정을 받았죠, 그죠? 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조정을 받을지 잭슨홀 다음에 다음 주 엔비디아 기대감으로 추가적으로 전고점까지 또는 뭐 돌파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올라가는 뭐 이 힘은 상당하죠, 그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유자는 즐기고 많이 튀는 종목들은 조금씩 챙겨가는 그런 매매를 하다가 단타는 또 그렇게 매매를 하다가 상승 다음에 조정을 뭐 올라오는 20선까지 맞을지 60선까지 맞을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어쨌든 상승 다음에 조정은 20 또는 60까지 맞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만 알고 있다면 내가 추가적으로 돈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려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상승 다음에 조정이 20이나 60선까지, 그죠? 자, 지난번 가이드입니다. 자, 여기가 잭슨홀 미팅 연설, 그 다음에 여기 엔비디아, 요거 두 개 단기적으로 중요한데 단기적으로 아니라 중기적으로 중요한 거 여기 9월 초에 고용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까지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그죠? 뭐 정고점 때까지 맞죠? 그 발표 나고 뭐 하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뭐 이렇게 하락했다가 20선 딛고 고용이 좋게 나와가지고 이때부터 다시 또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요렇게 갈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면은 조금 챙겨 나가고 또 조정 받으면 또 매수를 준비를 해보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큰 이슈가 9월 중순에 본격적인 이제 금리 인하가 되죠, 그죠? 자, 이때 또 어떻게 증시가 반응할지 계속해서 증시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좁혀가지고 크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건데 그 안에서 이제 급등락이 이제 힘든 거죠, 그죠?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는 믿음만 있다면은 올라갈 때는 즐기고 내려갈 때는 기회다라는 것을 다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이슈는 11월 여기 이 부분 미국 대선 올해 뭐 추가 더 오르든 내리든 막 추세 안에서 이렇게 흔들다가 대선 다음에 본격 상승을 계속해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결국에는 비중 조절이 핵심인 거예요, 그죠? 일단 잭슨홀 미팅 발표 다음에 미증시 반응 그리고 소화 기간 동안의 움직임 그 다음에 엔비디아 기대감이 만들어지는지 요거 좀 내일 모레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자고요.